한러 관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테러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서 3년 넘게 경색됐습니다. 러시아 매체 렌타는 실용 외교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로 한러 관계가 분명히 해빙기를 맞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 매체에 민주당은 러시아와 그리고 특히 중국과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만큼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제재 참여를 요구하면 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도 한러 관계 회복 조치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박병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을 인용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접근이 전 정부 노선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 대통령이 러시아 북극 항로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관계 개선이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테러 제재 해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과 미러 관계 흐름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타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첫 안보실장으로 발탁한 러시아통 위성락 의원이 과거 제재 해제는 우크라이나 협상 진전에 달렸다고 발언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중국 현대아시아 연구소의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이 대통령을 친러 성향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한국의 진보 언론도 보수 언론 못지않게 러시아를 비판했다며 신중한 비관론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의 악수가 화제가 됐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와는 너무 길고 강렬했던 19초 동안의 악수가,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는 악수를 안 하고 딴청을 피운 게 미국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주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를 만나본 각국 정상들의 조언을 수집하고 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백악관의 자극에 정면으로 맞섰다가 설전만 벌이고 나왔습니다.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and that's not a nice thing. I'll be honest, that's not a nice thing. All right, I think we've seen enough. What do you think? Huh? This is going to be great television.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골프스타 어니 엘스까지 동반하며 회담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When we spoke about golf, you said I should start practicing. And I've started practicing, President. So I'm ready.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 없는 동영상 공격에 회담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트럼프와 골프로 뭉친 아베 전 총리의 경우가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 뒤로 넘어지는 영상 때문에 저자세 외교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트럼프를 처음 만나는 메르츠 총리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을 논의할 것이고 신경 안정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트럼프발 관세 전쟁 같은 현안을 놓고는 주로 듣는 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2017년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개구리 보호 때문이냐며 직설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이달 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악수가 12.3 계엄 사태 이후 반년 넘게 중단된 정상외교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한국 대통령에게 세 번째 당선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국제 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수교의 초심을 지키며 우호를 다져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미국을 겨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 우려를 제기한 백악관의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중국은 줄곧 편가르기와 진영 대립에 반대해왔고 그 어떤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한 적 없다며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奉劝美方改改以自身的所作所为意向尽向中国的老毛病，停止挑拨中韩关系。 다만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한국의 정권 교체 이후 외교 노선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환구시보는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방주의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썼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 중국과 함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자며 특히 반도체 분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韩国面临的最大挑战还是来自于美国特朗普政府的关税压力，尤其是韩国的半导体、汽车。 오는 10월 경주 APEC 개기 시진핑 주석 방한을 앞두고 양국은 물밑 접촉을 서두를 거로 보입니다. 앞서 9월엔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열병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계엄에 이은 탄핵,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국에 특사를 보낼 거란 말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それは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というのは韓国がどのような政権であっ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と。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昨日投開票された韓国の大統領選挙は革新系野党のイ・ジェミョン氏が勝利し3年ぶりの政権交代を果たしました。 일본 매체들은 이 대통령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역사, 영토 문제에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발언으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이 고조됐던 시기를 토대로 한국의 새 정부에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過去のノムヨン大統領や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は違う非常に実用主義の立場に立つイ・ジェミョン新大統領を相手にするにあたってはですね、先入観にとらわれるべきではないと。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대중관계 복원 과정에서 미국, 일본과의 협력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타이완 해협의 정세를 둘러싼 한국의 입장이 주변국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海洋安全保障のコアリションっていうんですけども、ここに関して韓国が新たにどのように関与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はまだ答えが出てないところなので、周りがとても注視している。 일본 정부와 언론 사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한일 정책에 대해 기대와 경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오는 22일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 나올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로 새 정부가 갖는 대일 외교 정책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관세 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협상국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모든 교역국에 현지 시간 4일까지 최상의 협상 제안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USTR sent this letter to all of our trading partners just to give them a friendly reminder that the deadline is coming up, and they are in talks. 예고했던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50%로 올렸습니다. 지난 3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2배로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도 2배의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대선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드라이브를 걸며 압박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도 더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기한이 다음 달 8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최근엔 중국 억제가 미국 안보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며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까지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Lee has been pretty clear, vocal in the debates and
The statement said he wants to balance out. This is one that Mr. Lee is going to have to finesse.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유한 머니머신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언급해와 관세 협상과 별도로 논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미 간 정상외교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관세 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조정 이슈와 미중 간 관계 설정 등 만만치 않은 과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조금 전에 유럽연합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의 성명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축하 인사와 함께 새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영국 시민들도 한국 대선에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ll, I would hope that it would be a democratic government and that other parties can be a part of that government. So you've got several different parties to hold this government. 네, 유럽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떤 분석과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유럽 주요 언론들은 이번 선거가 계엄 사태 이후 혼돈의 6개월 끝에 치러진 점에 주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부터 국내외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새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와 미국 관세에 긴장한 기업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당면 현안으로 꼽았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높은 관세율로 타격을 입은 만큼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동시에 안보를 보장받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년공에서 대통령이 된 이 대통령의 인생이 일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가 휘말린 여러 의혹이 사회 분열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는데요.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이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최대 동맹인 미국 그리고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대립구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알자지라 방송은 북한의 위협과 미중 간 균형 잡기를 주요 과제로 꼽으면서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다음 달 9일까지 협상할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한국의 저출산과 소득 불평등, 높은 생계비 등 고질적 문제를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